자, 이제 3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1페이지. 그 납세의무 성립식이라고 돼 있죠. 사실 이 부분은 그 총론 파트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올해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올해 시험에 출제가 됐고요. 뭐 물론 내년에 또 시험에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연장 2년 나오는 게 그렇게 드물죠. 그죠?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나왔죠. 그러네. 작년에 이 파트에서 성립 확정 소멸사에서 작년에 시험에 나오고 올해도 시험에 또 다른 부분이 나왔죠. 시험에.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분은 전체적으로 잘 정리를 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첫 강의를 들으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총론 파트는 그 뒤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의 용어를 전체적으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처음에 들으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지 않으면, 그죠? 근데 어차피 다 처음은 다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그 감안해서 들으시면 돼요. 나중에 이 부분 이제 계속 요 강의를 반복해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심화 강의를 한 번 더 하긴 하는데 심화 강의는 이제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계속 반복 학습하는 쪽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론 공부하실 때 이 기본 강의 내용을 최대한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들으시고 이게 좀 정리가 되시면 심화 강의 이제 그죠? 그걸 계속 이제 반복해 들으시면 아마 이론상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 내가 세금을 내는데 그 내야 할 세금의 추상적으로 법적으로 추상적으로 납세 의무가 언제 세금을 낼지 성립하고 그리고 얘가 구체적으로 얼마, 그죠? 얼마라고 딱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고, 그죠? 확정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얘가 이제 어떻게 하면 없어지느냐. 그러니까 소멸사유 이런 게 있습니다. 소멸사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확정식이. 얘는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낼 세금이 얼마라고 딱 법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이 언제냐 그 얘기인데 얘는 간단해요. 우리가 납부 방법이 두 가지를 배웠잖아요. 하나는 뭐가 있어요? 내가 가서 뭐하고 신고하고 돈 내는 신고납부가 있고 또 하나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뭐가 나와요? 고지서가 날라오는, 그죠? 예를 들면 신고납부 조세도 있고 과세권자가 세금을 부과하는 부과주의 조세, 이게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신고납부란 뜻은 뭐라겠어요? 네가 알아서 뭐 해라. 얼마에 샀다고 신고도 하고 네가 돈을 내라. 자, 그럼 나더러 뭐요? 저한테 네가 알아서 신고하라고 의무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에 샀다고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요, 제가 부동산 1억에 샀는데 1억에 샀어요? 취득을 했어요. 근데 이걸 1억에 신고해요. 1억에. 그럼 어떻게 돼요? 1억에 신고하면 그대로 받아주겠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신고할 수 있잖아요. 1억에 신고 안 하고 이걸 1억 2천에 신고했어요. 업계약서 써가지고. 실제는 1억인데 내가 1억 2천에 신고했다 쳐봐요. 그러면 이거를 과세권자가 이걸 그대로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내가 1억에 샀는데 이걸 1억 2천에 신고하면 얘들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자, 다른 방향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거래 당사자끼리 매매해서 1억에 매매를 했는데 이걸 내가 1억 2천에 샀다고 신고를 하면 그 과세권자는 내가 이걸 1억에 샀는지 1억 2천에 샀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죠. 왜? 거래 당사자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뭘 하라고 한 거야? 신고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1억 2천에 신고하면 1억 2천으로 가는 거고 이걸 1억에 사서 8천에 신고하면 8천으로 가는 거죠. 물론 나중에 다운이나 업쓴 게 걸리면 그건 나중 문제고 그 신고 당시에는 그걸 모르니까 그대로 받아준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이 신고납부 조세는 내가 뭘 하면 얼마라고 신고하면 그 순간 신고하는 순간 내가 낼 세금이 얼마라고 뭐가 된다? 확정이 된다. 그래서 신고납부 조세는 언제 확정된다고요? 신고했을 때 확정된다. 끝. 그죠? 자, 부과주의 조세는 내가 세금을 계산하는 게 누가 해요? 과세권자가 합니다. 과세권자. 즉 예를 들면 재산세는 누가 계산해요? 그 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이 세금을 계산하겠죠. 그러면 그 세금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해당 시군구에서 김모 씨 20만 원, 이모 씨 10만 원이라고 걔네가 결정하면 우리는 뭐요? 결정된 게 고지서에 같이 나오면 돈만 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낼 세금은 언제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그렇죠. 뭐 했을 때?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확정된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확정 시기는 뭐만 알면 돼요. 걔가 납부 방법이 신고 납부냐 보통 징수냐 요것만 아시면 얘는 신고했을 때 확정되고 얘는 뭐 했을 때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확정된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니까 걔네들은 언제 납세 의무가 확정돼요? 신고했을 때 확정되겠죠. 근데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보통 징수니까 걔는 언제 확정된다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확정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뒷부분에 나오는데 일단 요건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자, 31페이지에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교재는 거기 과세 사실이 발생할 때 기준일의 성립 쭉 돼 있죠. 자, 그거 다 할 거 아닙니다. 그죠? 뭐 그 다 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걸 보시면 돼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금을 뭘 낸다겠죠? 취득세. 자, 그러면 취득세는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하느냐 그런 얘기죠. 자, 내가 낼 세금에 법적으로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시기는 말하는 건데, 여러분 취득세는 물건을 뭐 했을 때 내는 거예요? 그렇죠. 취득했을 때 내는 거죠. 취득했을 때. 취득 안 하면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냅니다.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예요?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할 때 내는 거니까 얘는 납세 의무가 언제 성립한다? 그 과세 물건을 뭐 했을 때? 취득할 때.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취득할 때. 만약에 취득세는요. 납세 의무가 성립이 언제 되니? 그러니까 쳐다볼 때 성립한다. 그 해당 부동산을 쳐다보면 성립한다. 그럼 여러분 큰일 나는 거지. 그럼 밖에 못 돌아다니지. 왜? 지나가다 20층짜리 빌딩 쳐다봤어. 취득이 또 쳐다봤어? 납세 의무 성립.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말이 막걸리죠.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쳐다봤을 때 성립한다. 그럼 지나가는 사람 쳐다봤어. 그러면 내가 취득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건 언제? 쳐다봤을 때가 아니라 과세 물건을 뭐 할 때? 취득할 때 성립한다. 이건 외우지 마시고 그냥 취득세 자체가 취득할 때 내는 거니까 취득할 때 성립한다. 그럼 끝이에요. 자, 등록세는 뭐 할 때 내는 거예요? 등록할 때 내는 거예요. 등기 등록할 때 내는 거잖아요. 그럼 등기 등록 안 하면 얘는 안 내잖아요. 그럼 얘는 언제 성립한다?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한다. 제목대로 가시면 되는 거야. 별거 없죠. 그치? 자, 그럼 우리가 처음에 이거 2개 배우고 취득 관련 조세 배우고 가지고 있으면 되는 세금 뭐예요? 그죠? 재산세죠. 그죠? 재산세는 항상 기준일이 언제라겠어요? 매년 6월 1일이죠. 그럼 얘는 무조건 이날로 가니까 얘는 언제다? 과세 기준일. 이날이 언제라고요? 매년 6월 1일이죠. 1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듯이 이 과세 기준일이 뜻이 뭐냐면 이 말 뜻이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날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준일이 모든 세목이 다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은 아니죠. 근데 이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로 배우는 게 재산세고 종합부동산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 종부세를 배우다 보니 얘네들이 과세 기준으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6월 1일 이렇게 배우니까 모든 세목이 다 이날이 이게 6월 1일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7월 1일도 있고 8월 1일 있고 다 틀려요. 올해 시험에 나온 게 주민세가 나왔어요. 재산분 주민세라는 게 있어요. 걔는 과세 기준일이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그러니까 우리 뭐 사업장을 갖고 공장을 한다든가 학원 같은 거 하시면 그 사업장 면적 있죠. 그 면적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게 주민세인데 걔는 제곱미터당 얼마씩 내거든요. 근데 걔는 기준일이 과세 기준일이 7월 1일이에요. 올해 시험에 정답이 그걸로 나왔었거든요. 6월 1일이 아니죠. 무조건은 아니고 얘네가 6월 1일. 그러면 얘가 6월 1일이면 같이 따라가는 거 있죠. 뭐 종합부동산세요. 종부세는 무조건 재산세 따라간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6월 1일 기준으로 세금을 판단하면 얘도 똑같이 6월 1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뒤에가 안 배웠는데 이 재산세 이런 게 있어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라고 있어요. 지역자원 시설세. 얘는 뭐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재산세가 배우는데 재산 병기고지세목이라 그래. 병기고지세목. 병기가 뭐냐면 재산세 고지서에 같이 나란히 적어서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병기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누가 내는 거냐면 재산세 내는 사람 중에서 관련된 사람이 내는 거예요. 관련된 사람이. 예를 들면 화재 위험. 이게 뭐냐면 옛날에 소방공동 시설세라 해가지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통폐합이 되면서 이름이 바뀐 건데
그러니까 화재 위험이 높은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이 이걸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중이용 건축물. 예를 들면 그런 게 뭐겠어요? 대표적인 여관 같은 거. 여러분, 여관은 건물은 하나인데 방은 막 수십 개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이 수십 개인데 그 방에 남자애들이 모르는 남자애들끼리 막 들어오잖아요. 둘씩 막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모르는 사람끼리 들어가서 막 하다가 싸우니까 열받으니까 내 집 아니까 불 질러버려. 불이 날 확률이 많죠. 그렇게 화재가 나면 불을 끄려면 뭐가 있어야 돼? 소방 설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소방 설비를 유지하려면 돈이 들어가죠. 그 비용을 누가 화재 위험이 높은 부동산 가지고 있는 네가 내라, 그런 얘기죠. 왜? 네가 불이 날 확률이 많으니까 나중에 불 나면 설비도 네가 활용을 제일 많이 할 거 아니냐, 확률상. 그러니까 네가 내라 해서 부과되는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재 위험이 높은 부동산을 갖고 계시면 저게 같이 나와요. 재산세 나올 때. 그럼 예를 들면 토지 갖고 계신 분이 이게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죠. 왜? 토지는 나대지. 그냥 토지는 화재 위험 관계 없죠. 건물.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같이 나오는 게 좋을까요? 안 나오는 게 좋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나와요. 그러면 나온다는 얘기는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게 나오는 게 좋아? 안 나오는 게 좋아?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나오는 게. 이게 나오면 그 건물이 그래도 다른 보다 위치도 좋고 여러 가지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했잖아요. 세금은 많이 내는 게 좋은 거예요. 세금은 많이 내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적게 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적게 내는 게 좋아? 야, 어떤 사람이 재산세 200만 원 냈대. 야, 너 어떡하냐? 재산세 200만 원씩 내고 어떡하니? 넌 얼마니? 나 10만 원밖에 안 내. 10만 원밖에 안 내. 너는 200만 원 내니? 지금 10만 원 내는 사람이 200만 원 사람 걱정할 때야? 부러워야지. 그잖아요. 내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재산세가 10만 원 나와. 근데 걔는 똑같은 아파트인데 걔는 200만 원 내. 그럼 뭐래요? 나하고 똑같은 아파트가 20채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부러워하는 걸. 그걸 부러워야지. 걱정할 게 아니지. 세금 많이 내는 게 좋은 거예요. 많이 내는 게. 비싼 걸 사니까 취득세 내는 거고. 많이 내는 거고. 양도세는 뭐야? 차익이 많으니까 양도세 많이 내고. 소득세 왜 많이 내? 소득이 많으니까 내는 거고. 그 생각을 해야지.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도 결론은 뭐다? 재산세 내는 사람이 내는 거기 때문에 종부세하고 똑같다고 봐야 돼요. 셋 다 뭘로 가요? 과세 기준이에요. 셋 다. 일단 쌍피죠. 세피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소득세가 있고요. 법인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부가가치세. 자, 얘네들은 우리 앞전에 배웠는데 우리 이런 거 배웠었거든요. 과세기간이라는 걸 배웠어요. 자, 세금을 부과할 때 기간,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한 세금을 낼 것이냐 법으로 기간을 정해주는 걸 우리가 과세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다 그 법으로 정한 과세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소득세 같은 경우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소득을 한꺼번에 몰빵해서 세금을 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1년치를 몰아서 이때가 한꺼번에. 제가 자꾸 목이 잠겨가지고 지난주에 상가집을 가서 2박 3일 있었더니 그 후유증이 아직도 안 풀려가지고 그죠. 상가집을 갔는데 저희 할머니죠. 그러니까 장인어른 어머님이시죠. 이게 돌아가셨는데 91세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손녀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상가집 가서 제가 할 일은 없죠.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거.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2박 3일 내내 앉아가지고 멍 때리고 2박 3일 내내 육개장을 먹었어요. 아침도 육개장 먹고 멍 때리고 앉아있고 점심 먹고 육개장 때리고 또 멍 때리고 저녁에 육개장 먹고 멍 때리고 그리고 잠을 이제 술 좀 먹고 잠은 맨바닥에서 그냥 넓은 노숙자처럼 자고 한 2시간 3시간 자고 그 2박 3일 했더니 사람이 페인데 페인. 그죠? 후유증이 아직도 있어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제가 상주했는데 그때보다 더 피곤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않고 앉아있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장난 아니네요. 그죠? 그래서 목이 자꾸 잠겨가지고 그죠? 자, 그러니까 얘는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 소득세 신고할 때 연말정산 한다잖아요. 연말정산. 왜 얘가 반기도 아니고 분기도 아니고 연말에 정산해요? 기간이 법으로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년으로. 그러니까 1년치 몰아서 이때 가서 정산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과세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 정해진 과세 기간이 끝나야지 성립이 되는 거죠. 왜냐면 얘가 11월 달에 만약에 여기까지만 하고 세금을 낸다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소득이 또 발생하면 이것도 합산해서 같이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가 있다?
법으로 정한 과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이 된다 그러는 거죠. 물론 기간은 달라요.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가고 법인세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내죠.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래가지고 6개월 단위에서 그 다음 달 25일에 확정신고합니다. 그래가지고 1기분은 7월 25일, 2기분은 다음 연도 1월 25일. 물론 중간에 예정신고 같은 걸 하죠. 왜 그러냐면 얘가 세금이 크거든요, 부담이.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가면 1년 연말에 세금 내는 게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잘라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결론은 뭐야? 기간은 다르지만 전부 다 과세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과세 기간이 뭐 할 때? 끝나는 때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샀을 때, 갖고 있을 때, 팔았을 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나오는 게 상속세 증여세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여러분,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공짜입니다. 공짜. 그죠?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은 상속은 돌아가셔야지 받는 거고 증여는 주시는 분이 살아계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속세는 돌아가셔야지 상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상속세는 뭐가 나왔다 그러면 기준이 언제니? 그럼 무조건 돌아가신 날입니다. 돌아가신 날.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 상속이 개시된 날, 즉 상속 개시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시면 오늘이 상속 개시일이고 내일 돌아가시면 내일이 상속 개시일입니다. 그럼 이 상속세는 자, 아버지가 상속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죠? 근데 돌아가셔서 그러면 끝나는 거죠. 왜? 상속하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가만히 하늘에서 생각해보니까 재산을 나는 자식들 뭐 하느라고 똑같이 나눠줬는데 보니까 나중에 제사 지낼 때 보니까 큰아들하고 장남하고 큰며느리만 죽으라고 준비하고 나머지는 그냥 준비 다 되면 와가지고 제사 한번 절만 딱 하고 먹고 설거지도 하고 홀딱 가버려. 안 되겠다 그러면 아버지가 다시 오셔가지고 그럽니까? 자식들 모아놓고 내가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무래도 큰며느리랑 고생하니까 이쪽에 좀 더 줘야 되겠다. 다시 분할하자. 이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죠. 이미 가시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상속세는 주시면 끝. 그래서 돌아가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신 날, 그 언제? 상속 개시일에 납세 의무가 바로 성립이 됩니다. 자, 근데 증여세는 주시는 분이 살아계십니다. 이 말은 그걸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그럼 공짜로 주는 거니까 이거 주는 건 누구 맘이야? 오야 맘이죠. 그죠? 주는 사람 맘이에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침에 큰 아들한테 나갈 때 네가 장남이니까 앞으로 우리 가정을 집안을 이끌어야 되니까 내가 저 위에 있는 성가 건물이 있는 거 상가 건물 알지? 그걸 너한테 주겠다 하고 나갔어. 아침에. 그래서 점심때 되니까 둘째 아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저는 다른 거 필요고요. 그냥 뭘 하나 쓱 밀어버려. 정관장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하나 탁 해가지고 막 비싼 거 있죠? 그걸 뜩 밀어주면서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하고 그냥 간 거야.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 어라? 난 이 둘째 이렇게 효자했네? 그래서 얘한테 줄까? 이럴 수 있죠? 저녁 때 되니까 누가 왔어? 막내딸이 왔어요. 막내딸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 아빠 앞에서 막 30, 40 다 된 딸이 아빠 여기 앉아봐 그러더니 막 춤추고 노래하는 거야.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이제 이러고 춤추는 거야. 근데 뭐라 그래? 나한테 이런 귀여운 막내딸이 있었나? 얘한테 줄까? 또 이럴 수 있는 거죠. 왜? 주는 사람 마음이니까 주는 사람. 그죠? 실제 그러겠어요. 그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막내가 저 나이 차이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걔가 이제 아버지 돌아갈 당시에 30 중반에 있어요. 저희 여동생이 막내가. 근데 걔가 집에 오면 정말 그랬어요. 시골에 오면 아버지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럼 아버지 이렇게 소파에 앉혀요. 거실에. 그리고 걔가 거기서 춤춰요. 막 앉아가지고 엉덩이 흔들고 막 춤추면서 막 야, 지금 생각도 무한해. 우리는 무한해 앉아있는데 근데 걔는 그런 거 안 가래요. 막내니까 아버지 앞에서 막 춤도 추고 엉덩이 춤추고 아버지가 호응 안 하면 막 이름 불러면 누구씨 그렇게 하면 이게 호응이 안 되면 그 춤추겠어요? 박수 치고 그래요. 지금 아버지가 막 저기서 박수 치고 그래요.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가 되게 즐거우셨던 것 같아요. 그 표정이 지금 생각나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냐면 무한하니까. 근데 아버지가 연세 드시고 나서 자식이 다 크고 나면 어떤 자식이 부모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기 쉽지 않거든요. 저희 세대는 특히나. 근데 걔는 막 그 나이에 아버지한테 막 춤도 추고 막 옆에 가면 아버지 옆에서 끌어안고 막 이러거든요. 애교가 되게 많았죠. 그러니까 제가 그 심정에서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돌아가실 때도 걔가 계속 아버지 옆에서 막 했거든요, 막내가.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면 걔한테 다 주고 싶겠지. 근데 이제 결국은 누구한테 줘요? 저한테 주죠. 이쁜 건 이쁜 거고 제가 장남이거든요. 그죠? 물론 주고받고 한 건 없지만 많이 받고 이런 건 없지만 그렇습니다. 결론은 뭐다? 이거는 주는 사람 마음이다. 아침에는 큰아들, 점심 때는 둘째 아들, 저녁에는 막내딸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말로만 내가 너 줄게. 그럼 안 되고 뭐가 돼야 돼? 내 손에 들어와야
내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증여로 그 재산을 취득했을 때 성립이 된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일은 돌아가셨을 때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부동산 상속 증여받은 계약서, 그러니까 매매 같은 거 할 때 계약서 쓰잖아요. 그 계약서 쓸 때 증치 붙여야 돼요. 그때는 이게 뭐예요? 인치세입니다. 인치세. 여러분 자동차 등록하러 가면 이 인치 붙이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가서 얼마짜리 사오세요 그러거든요. 그죠? 그러면 얘가 얼마짜리 사오세요? 10만 원짜리 사오세요. 그러면 내가 내야 할 인치세가 얼마라는 거야? 1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그 10만 원짜리 사다 주면 걔네들이 거기다 서류에다 이렇게 딱 붙이죠. 그러니까 얘는 특징이 뭐냐면 그 과세 문서를 작성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과 동시에 확정이 됩니다. 왜요? 얼마짜리 사오세요 하는 순간 내가 낼 돈이 얼마라고 확정이 된 거죠. 그리고 갖다 붙이면서 동시에 성립과 동시에 확정이 돼버린다. 그래서 이 특징이 과세문서 작성할 때 성립과 동시에 확정이 된다. 이렇게 갑니다. 자,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자, 얘네들은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부가세. 그런 거 있죠. 부가세 뜻이 뭐예요? 얘네처럼 자체적으로 세금을 과세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덧붙여 내는 세금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배웠었죠. 취득세는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붙고 등록세도 지방교육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부세,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붙는다 했죠. 그러면 얘네들은 부가세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세금을 부과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야? 납세 의무가 자체적으로 성립이 될 수가 없지. 세금 부과를 자체적으로 못하는데 성립이 자체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여기에 덧붙여내는 세금이니까 얘는 성립 시기도 누구랑 똑같아? 그쵸. 그 부과되는 본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농특세가 취득세 붙잖아요. 그럼 취득세 붙는 농특세는 취득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하고, 그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는 종부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돼 따라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그 부과되는 본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된다. 왜?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가산세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산세는 무엇을 안 했을 때 붙는다겠죠? 신고납부 안 했을 때 붙는 거죠. 그럼 얘는 신고납부 안 했을 때 추가적으로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비슷한 성격인 거죠. 그래서 얘도 보다 그 가산할 국세, 지방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된다. 그러니까 취득세가 신고납부 주세잖아요. 그럼 얘도 가산세가 붙을 수 있죠. 그럼 얘는 취득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된다. 그러니까 따라간다는 얘기죠, 둘 다. 그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뭐다. 그죠? 성립 시기에 관한 얘기다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다 추가적인 내용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이런 거다. 그죠? 샀을 때, 갖고 있을 때, 팔았을 때 무상승계, 그리고 인치세 붙이고, 부가세는 본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되고 가산세도 뭐다? 그 가산할 국세 지방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된다. 요거 정도만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보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갖고는 없어요. 요까지만 가도 많이 아는 겁니다. 사실 내용상으로. 그죠? 그럼 문제는 이제 올해 시험에 이게 나왔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됐고요. 작년 시험은 이제 저쪽에 나왔는데 얘랑 같이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는 같이 물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취득세는 언제 성립하고 취득할 때 성립하고 언제 확정된다. 신고납부 조세니까 신고할 때 확정된다. 그러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요거 있죠. 이 상속세 증여세는 여러분 상속받으면 상속세 신고를 6개월 안에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증여세 신고는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신고 안 하시면 가산세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언제 납세 의무가 확정될까요? 신고할 때 확정될까요?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확정될까요? 얘는 신고했을 때 확정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확정된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금방 신고한다고 했잖아요.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부과된다고 했죠. 그런데 얘는 확정 시기가 신고했을 때가 아니라 언제라고요? 결정했을 때입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여기만. 왜냐면요, 여러분 상속 증여는 무상승계라고 했잖아요. 무상승계. 공짜로 넘어가는 거야. 그 주로 누가 누구한테 줘요? 부모가 자식한테 주거든요. 공짜로. 부가 세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건 자식한테 주는 건 좋다. 하지만 세금은 철저하게 내라 해서 여러분이 신고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 조사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조사해가지고 여러분 신고한 게 맞으면 그대로 가는 거고, 만약에 그 신고한 내용 중에 빠뜨린 게 있다. 그럼 그 세금을 포탈한 걸로 봐요. 그럼 여러분 난 진짜 몰라가지고 신고 못했죠? 못했어요. 인정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은 길게 주잖아요. 6개월, 9개월. 증여는 살아계시니까 3개월 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럼 신고를 왜 받는 거예요? 그 신고 받은 내용을 토대로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 내용이 없는 게 발견되면 세금을 포탈한 걸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걔네가 최종적으로 야 이건 얼마가 맞아라고 걔네가 결정을 해야 뭐가 된다? 확정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어떤 분이 그러죠? 난 10만 원 예치는 5년 전에 세금 상속받아가지고 세금 신고했는데 그대로 아무 얘기도 없던데? 짜잘한 건 안 합니다. 짜잘한 거는. 예를 들면 상속세 100만 원 나왔어. 그럼 국세청에서 그 100만 원 신고한 거 갖다가 다 조사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면 국세청 직원들은 과로로 다 쓰러져 죽죠. 그죠? 금액이 좀 굵직굵직. 적어도 몇 천억,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래. 몇백억 이렇게 나와야 조사하는 거지. 100만 원, 200만 원은 그런 거 조사 안 하죠. 그죠? 짜잘한 건 아닙니다. 짜잘한 거. 그죠? 그리고 뭐 그 세금은 누가 떼먹어? 막말로 꼭 그렇진 않지만 가진 게 많은 사람이 감출 것도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직장 다닌 우리는 세금을 띄어 먹을 수가 없어. 왜? 세금 미리 띄고 주잖아, 세금을. 월급을 줄 때. 그죠? 근데 대기업 재장들은이나 뭐 재벌들은 감춰놓은 게 더 많지. 그 무슨 다 돼 있겠어요? 숨어놓은 게 숨겨놓은 게 더 많겠지? 확실치 않지만, 그죠? 그러니까 가진 게 많은 사람이 감추는 것도 많은 거야. 상속세 5천억 신고했대. 그랬다는 사람이 쟤는 5천억이나 했어? 조사해보면 5천억 더 낼 수도 있는 거죠. 더 내야 되는 거지. 그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런 경우에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은 뭐다? 신고했을 때 신고를 하지만 신고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확정. 요것만 조금 조심을 하시면 된다. 자, 교재를 보시면 31페이지에 납세의무 성식이 나와요. 1번 과세 사실이 발생할 때 성립하는 조세,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배운 거죠. 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할 때, 증여세는 증여로 그 재산을 취득했을 때, 인지세는 과세문서 작성할 때, 취득세는 언제? 취득할 때 되는 거니까 취득할 때 성립하고, 등록세는 등록분만 보세요. 면허분은 보지 말고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할 때 성립하고, 그죠? 그 다음에 과세 기준일,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언제예요? 6월 1일. 재산세는 종부세, 재산 둘이 똑같으니까 6월 1일이고,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도 뭐예요? 재산세 내는 사람이 내는 거라 했죠? 똑같이 6월 1일. 근데 보세요. 주민세는 재산분은 7월 1일이잖아. 이게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사업장 갖고 있어요. 균등분은 8월 1일. 그죠? 같은 과세 기준을 용어는 같은데 날짜가 똑같진 않죠. 그죠? 이건 올해 언급이 됐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 3번은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이는 뭐예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얘들 얘기하는 거, 얘들. 그죠? 법으로 과세 기간 정해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말하겠죠. 그래서 소득세, 원칙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그랬죠. 물론 거기 원천징수 예정신고가 나오는데 뭐 그죠?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보지 마시고요. 그죠? 그냥 기본이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다. 뒷장 넘어가면 법인세도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부가가치세도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라고 돼 있죠. 수입 제한은 뭐냐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세관장이 신고할 때 뭔다? 성립이 된다. 뭐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애들이다. 그래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부가세 및 기타 가산세 나와 있죠?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잖아요. 그죠? 부가세니까 자체적으로 과세를 못하니까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본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된다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리고 나머지 다 있는 다 붙지 마세요. 그 다음에 가산세 있죠? 가산세. 밑에. 가산세도 뭐라고 돼 있어요? 가산할 국세, 지방세, 납세 의무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된다.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수시부가 징수한 조세 있죠?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누락이 돼가지고 뭐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깜빡 잊고 누락됐어요. 그러면 그때 즉각 부과를 하겠죠. 그러면 그 수시부가 징수하는 세금은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는 때 성립한다. 근데 이게 시험에 뭐라고 나오겠어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는 때. 근데 시험은 뭐라고 해요? 수시부가 할 때 이렇게 돼요. 부과할 때. 그러면 언뜻 보면 맞는 거 같죠? 틀렸죠? 수시부과할 때가 아니라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이렇게 가는 거죠. 물론 그것들은 이제 나중에 기본을 알고 나서 나중에 문제 풀면서 얘가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는가를 그때 가서 체험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일단 뭘 알아야 되는 거야? 원칙적인 얘기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문제를 풀면서 걔랑 비교해서 어디가 틀리게 나오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 원칙도 모르면서 그 변형된 문제를 풀면
더 헷갈리죠. 그죠? 근데 문제는 자꾸 틀려봐야 돼요. 틀려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실강할 때 보면 학원에서 막 대답하다가 막 한번 틀리면 되게 창피하는데 창피할 게 뭐 있어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지. 자꾸 틀려봐야 돼요. 여러 번 틀려봐야 돼요. 그럼 틀리다 보면 틀리는 게 누적이 되죠. 그럼 그게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틀린다는 얘기는 문제를 풀어봤다는 얘기죠. 내가 뭘 봤기 때문에 틀린 거야. 대답을 했기 때문에 틀린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공부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그리고 딱 한 번 대답에다 틀려. 언제? 내년 시험 보러 가서. 내년 시험 보러 틀려. 그러면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틀리거나 모르는 걸 창피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강의 들으시다가 이해 안 가면 질문 게시판이 있어요. 그거 다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뭐 저희가 이제 계속 강의도 하고 하다 보니까 자료 준비하다 보면 시간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게 최대한 오면 빨리 저는 답변을 달라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의문사항 있으시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교수 질문 게시판이 따로 있으면 선생님별로, 그죠? 그럼 그 클릭하셔가지고 거기다 질문 올리시면 해당 선생님들이 답변을 해드립니다. 그죠? 저한테도 이해 안 가면 그때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되고. 자, 오른쪽 33페이지 납세 의무 확정식이 나오죠? 거기 보면 신고주의 조세 그리고 부가주의 조세라고 돼 있죠? 이거 읽을 거 없어요. 그냥 신고납부 조세는 신고했을 때 확정되고 부가주의 조세는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확정되는 그 내용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뭐 보충학습의 표로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조심할 건 그거죠. 그 보충학습 보시면 신고할 때 확정되는 거 나와 있죠. 신고주의, 납세 의무가 신고할 때 그래가 쭉 나와 있죠. 뒷장 넘어가면 부가주의는 뭐라고 돼 있어요?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라고 돼 있죠. 근데 그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보면 상속세 증여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속세 증여세는 신고를 해야 되지만 신고했을 때 확정되는 게 아니라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이걸 이제 얘기한 거죠. 그리고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건 인치세만 잘 보세요. 인치세. 아까 이거 얘는 과세문서 작성할 때 성립과 동시에 확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예제 문제 보세요. 예제 문제가 기출 문제거든 이게요. 이거 어떤 식으로 나왔나 보세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24회 때 기출 문제네요. 자, 뭐라고요?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납세 의무가 확정. 자, 과세권자가 둘 중에 결정했을 때 확정되는 조세는 뭐예요? 이거죠. 부가주의 조세. 그죠? 그러면 신고납부 조세에 해당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그 밑에 지문에 보면 그 4개 중에서 신고납부 조세가 2개가 있네요. 어떤 거요? 취득세하고 양도세. 얘는 아니죠. 얘는 언제 확정돼? 신고할 때 확정돼. 그럼 빠지고. 그럼 니은의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가 남았는데 그 중에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잖아. 답이 뭐예요? 재산세죠. 이 주워먹기 문제입니다. 이런 공부를 아무리 안 해도 얘가 지방세고 얘는 국세인 것도 모르고 시험 보러 가진 않죠. 지금은 모를 수 있지만 내년 시험 보러 가도 이것도 모르고 가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시험에 나왔잖아.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되는 것 중에서 지방세인 걸 고르라. 이게 답이잖아. 우리 배우는 거죠. 문제 완전 이건 뭐 장난 아니죠. 이런 문제 올해도 나왔습니다. 올해도 여러 문제 나왔어요. 근데 이걸 못 맞추는 거야. 그리고 떨어지는 거지. 돌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막 난이도 있는 거 어려운 거 해가지고 뭐 그 소용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거.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거예요. 60에서 몇 개만 더 맞으면 돼요. 고득점 할 필요도 없고 합격만 하면 되는 거. 그게 장땡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을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죠? 정확하게 내가 합격할 수준에서 나왔을 때 안 틀릴 생각을 해야지. 자꾸 그냥 양만 늘리려고 하면 안 돼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렇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잖아. 이거 있다니까 틀린 사람이, 그렇죠? 자, 그다음에 3절에 소멸사유가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확정된 납세임이 확정되는데, 그럼 얘는 언제 없어지느냐 그 얘기네요. 소멸사유. 자, 볼까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세금이 확정됐어. 10만 원.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없어져요? 내가 낼 돈 10만 원이래, 세금이. 그럼 어떻게 하면 없어져? 머리 굴리지 마요. 머리 굴리면 안 돼요. 머리 굴리면 얘는 맞출 수가 없어요. 머리를 굴리면 안 돼.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질문할 때는 이 눈을 동그랗게 뜨는 게 아니라 머리를 집중해야지. 제가 학원에 질문하잖아. 그러면 자, 얘는 얼마 할까요? 그러면 막 눈에다 힘 줘. 눈에다.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다가 OX 그러면 눈을 풀어. 그리고 OX 그러면 쟤 뭐 물어본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머리를 집중해야지 눈에다 힘을 주면 안 되고. 세금이 10만 원으로 확정이 됐어요. 상식적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낼 돈이 10만 원이래.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없어져?
아, 돈 내면 되지. 그리고 내면 돼요. 내면 돼. 내면 끝이죠. 그죠? 자, 두 번째. 자, 여러분이 내가 세금 낼 돈이, 자, 제가 친구한테 10만 원 받을 게 있어. 근데 이번에 내가 줄 돈이 또 10만 원 생겼어. 그럼 우리가 둘이 쌤쌤이죠. 쌤쌤. 이걸 전문용어로 뭐 한다 그래? 퉁친다 그래. 퉁친다 그러죠. 받을 거 10, 줄 거 10. 퉁쳐. 쌤쌤. 퉁치죠. 자, 내가 낼 세금이 50만 원인데 내가 환급받을 세금이 50만 원 있어. 쌤쌤이죠? 그럼 뭐요? 상계 처리. 법적으로 상계 처리한다 그래. 그걸 뭐라 그래? 여기서는 충당이라 그래. 충당. 돈 낸 거죠, 결국.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부가 취소라 그래. 부가 취소. 자, 과세권자가 세금을 나한테 부과했는데 그 부과가 뭐가 됐다고? 취소가 됐대요. 저러면 이 취소란 말은 그럼 민법 배우시면 이 취소라는 걸 배워요. 취소가 되면 그 법률 행위가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무효. 그게 법률 그 취소의 법률 용어예요. 그러면 부과를 했는데 부과 자체가 취소가 됐다는 얘기는 이 부과 자체가 뭐가 됐다는 거야? 무효가 됐다는 거. 즉 없었던 거로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납세 의무는 어떻게 된다? 동일 소멸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제척 기간의 만료다. 보세요. 자, 여기 뭐가 나와요? 제척 기간이라면 해요. 제척 기간의 만료. 여러분, 자, 세금은요. 이 제척 기간이 뭐냐면 세금을 아무 때나 부과하면 안 돼요. 막 시도 때도 없이 나한테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되죠. 그래서 법으로 날짜를 정해줘야 돼요. 정해줘야 돼요. 그죠? 예를 들면 자, 이런 세금 이때까지 안 내면 여기서부터 몇 년 안에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그죠? 얘는 몇 년 안에 부과해야 된다. 그 기간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납세 의무가 소멸돼가지고 나한테 부과를 못하도록 법으로 기간을 정해주는데 그 정해진 기간을 뭐라고 한다? 제척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만료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 정해진 기간 안에 세금 부과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럼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나의 납세 의무는 소멸돼서 나한테 과세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해서 이 제척 기간이 나오는데 이때 제척 기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좀 더 배우겠지만 사기 등, 그죠? 사기나 세금 포탈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세금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이때는 제척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세금 신고를 안 했는데 세금 포탈 의도를 가지고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신고 안 했으니까 이제 과세권자가 어떻게 해? 자기들이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주겠죠. 근데 그 부과를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고 몇 년 안에 10년 안에는 나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5년 전에 다운계약서 써. 다운계약서. 양도세 다운계약서를 써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원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신고한 거죠. 아직 안 걸렸어. 근데 앞으로도 지금 발 뻗고 차면 안 되는 거지. 왜? 걔는 제척기가 몇 년이야? 10년이에요. 10년. 그럼 얘는 10년 안에는 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국세청에서 알면 나한테 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5년밖에 안 됐죠. 남은 5년 남은 거지. 발 뻗고 차면 안 되지. 왜? 또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제척기간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 등 그럼 제척 기간이 몇 년이에요? 10년 그러면 돼요. 그리고 무신고.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기본이 7년이에요. 7년. 그러면 취득세 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이제 과세권자가 신고 안 했으니까 바로 알 수도 있고 바로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내가 신고 안 한 걸 알고 몇 년 안에 신고 안 한 날부터 몇 년? 7년 안에 나한테 뭐가 나올 수 있다. 고지서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7년 신고를 안 한 7년이 지나도록 얘가 나한테 부과를 못했어요. 근데 알았어. 결국 언제 알았어? 7년 지나고 알았어. 그럼 나한테 세금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제척 기간이 만료됐다. 기타가 5년입니다. 기타 5년. 이 정도는 알고 가는 게 좋죠. 그죠? 사기 등 그러면 10년.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제척 기간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양도소득세를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한 경우 제척 기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사기 등 나왔네. 그럼 몇 년? 10년. 이렇게 나왔죠. 그 기본이 이거야. 사기 등 그러면 10년. 무신고는 7년, 기타는 몇 년? 5년 안에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기간을 정을 뭐라고 한다? 제척 기간. 그런데 이게 만료가 됐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요 기간이 지나버렸다는 얘기죠. 그럼 세금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이걸 제척 기간 그래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소멸시효의 완성 그래요. 얘는 뭐냐면 세금을 부과했으면 이제 걷어가야 되잖아. 징수를 해야 돼. 징수. 근데 부과만 해놓고 얘가 내든지 말든 징수를 안 해가요.
그러면 그 정해진 기간인데 그 소멸시효는 그 정해진 기간이 기본이 5년이거든요. 요 5년 안에 징수를 못 해가잖아요. 그럼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납세 의무가 돼버려? 뭐 버려? 확정돼버려. 소멸돼버려. 납세 의무가. 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얘기죠. 얘는 부과를 하는 거고 얘는 부과하거나 징수를 해야 되는데 5년 안에 징수를 못 해가면 납세 의무가 소멸돼 버린다. 그럼 이 말대로 하면 내가 세금을 부과되는데 5년 동안 안 내고 버티고 있으면 나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버티고 있죠. 자, 만약에 내가 세금이 부과됐어. 근데 버티려고 그래. 몇 년만? 5년만. 근데 여기 있으면 속세에 있으면 걸릴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 지리산에 들어가서 지리산 반달곰하고 쎄쎄쎄하고 놀고 있는 거야. 왜? 5년만 버티려고. 그래서 5년 동안 반달곰하고 놀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남아서 하루. 이제 내려가야죠? 내려가야죠. 왜? 하루 남았으니까. 그 내려가려니까 반달곰이 그동안 정들어가지고 가지 말고 네가 다시 마늘 먹고 다시 곰으로 환생하면 안 되냐고 막 유혹하는 거야. 그걸 뿌리치고 정등을 뿌리치고 내려왔어요. 가지고 목욕제기 싹 하고 집에를 뜩 갔더니 여기에 뭐 있어? 독촉장 이렇게 나왔어. 독촉장. 이거 보는 순간 다시 요이땡 5년입니다. 또 중간에 뭐 날라와서 다시 5년, 뭐 날라와서 다시 5년, 뭐 날라와서 다시 5년. 얘는 안 없어져요. 제척 기간은요, 요이 땡 하고 10년, 그럼 끝. 근데 소멸시효는요, 안 없어져요. 중간에 독촉장 날라오거나 압류가 걸리거나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나온 날로 다시 5년, 또 나오면 다시 5년 계속 연장돼요. 안 없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얘는 결국은 내야 돼요. 있으면 재산을. 왜냐면 여러분, 얘가 만약에 얘처럼, 제척 기간처럼 요이 땡하고 5년 하면 끝! 이러면 진짜 버티면 되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에 세금 낼 사람 없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달라요. 시효 중단돼가지고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요이때 5년, 나오면 5년, 나오면 5년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조세 같은 거, 세금 같은 거 안 내고 그러면 고지서 계속 나오잖아요. 안 내는데 계속 나와. 이사가도 나와. 왜 그래요? 내든 안 내든 일단 보내놓고 보는 거야. 왜? 그래야 뭐가 되는 거야? 얘가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야. 여러분 막 그런 거 혹시 받아본 적 있어요? 저는 재작년인가 자동차 그 주장차 위반 과태료 나온 거 있죠. 야, 그게 계속 나오는데 내가 버텼거든요. 10몇 년 전에, 10몇 년 전에 거예요. 10몇 년, 1990몇 년도 거예요. 그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때가 하도 오래전에 나왔길래 짜증나 안 냈거든요. 야, 근데 질겨요. 잊을만 하면 뭐 계속 되는 거야. 나오는 거야. 4만 원 계속 나와. 결국 냈어. 지켜봐서. 그죠? 근데 끝까지 버텨봤거든요. 야, 안 잃어버려요. 계속 나와요. 왜? 계속 보내는 거야. 그래, 연장되고 안 없어져요. 그게. 그죠? 그게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그래서 얘는 안 없어. 중간에 계속 나온다. 계속. 그죠? 연장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 5가지가 소멸사에 들어갑니다. 작년에 요 부분이 시험에 나왔어요. 작년 시험에. 올해는 저 성립시기나 올해는 얘기가 나왔죠. 작년에는. 그죠? 그러면 얘가 소멸사인데 소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 없어져. 소멸사 아닌 거. 뭐? 돌아가셨어. 자, 납세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돌아가시면 소멸되느냐? 안 없어집니다. 만약에요, 그분이 돌아가시면 납세 의무가 소멸된다. 그러면 누가 세금을 내겠어요? 그죠? 얘가 무슨 이방원이요? 아버지가 그래, 아버지가? 야, 아들아, 너의 모든 세금 내가 다 지고 갈 테니까 너는 편안하게 살아라. 이방원이 그랬잖아요. 이 세종대왕한테 뭐라 그랬어? 나의 모든 악업은 내가 다 지고 갈 테니까 너는 성군이 되거라. 이방원이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공신들 다 죽이고 천함도 다 죽인 다음에 그죠? 자기가 피를 얻고 업을 얻고 가니까 아들이 그죠? 걸리는 게 없으니까 성군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아버지가 나한테 그래요? 너의 모든 세금은 내가 다 지고 갈 테니까 너는 평안히 살거라. 그리고 아버지가 그냥 가시면 아버지는 마음 편하게 가신 거예요. 왜? 야, 내가 우리 아들 세금까지 다 지고 갔구나. 근데 그게 아니죠. 안 없어져. 오히려 아버지 것도 내가 떠나야 되잖아. 그죠? 납세 의무 돌아가시면 없어진다 그러면요. 모두 그럼 이러겠죠. 집안에 사업자 될 때 누구 앞으로 사업자를 내? 그 집안의 최고령자 앞으로 사업자를 내가지고 모든 세금을 체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 버텨?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버티다가 돌아가시면 소멸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최고령자 앞으로 또 사업자 내고 또 세금 체납하고 돌아가실 때 기다리고 이러면 누가 세금을 내겠어? 말이 안 되는 거죠. 돌아가셔도 안 없어집니다. 오히려 돌아가시면 그 세금이 뭐가 되버려? 상속됩니다. 여러분 조세, 채권도 상속된다는 걸 기억하셔야지. 자산만 상속되는 게 아니에요. 뭐도 상속돼? 부채도 상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채가 많아. 돌아가셔서 그러면 아들이 떠안는 거죠. 그죠? 그럼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한정 승인이래. 한정 승인 신청하면 돼요. 그럼 뭐야? 걔는 내가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내가 상속 재산이 10억인데 부채가 12억이에요. 그러면 그 10억으로 퉁치고 끝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걸 안 하고 부채가 너무 많아.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죠. 어떻게 하면 돼요? 상속 포기한대. 여러분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그게 넘어가요. 안 없어지고 1순위 포기하면 2순위, 2순위가 포기하면 3순위, 4순위 이렇게 넘어가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 얘는 그러니까 상속이 되는 거죠. 안 없어져. 그죠? 그러니까 돌아가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죠? 그 다음에 부가를 철회. 취소가 있고 철회가 있죠. 그죠? 두 개 헷갈리다가 하면 안 돼요. 왜? 취소는 법률행위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무효니까 없어지는 거잖아요. 얘는 근데 철회했다가 다시 소득이 생기면 부활해요. 부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립 소멸사유 5가지가 있고 아닌 게 이렇게 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작년에 출제가 돼서 당분간 나올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근데 기본상은 잘 알아두시고 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한 얘기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런 얘기다. 그래서 35페이지 납세의무 소멸사유가 나옵니다. 1번 뭐 돈 내면 돼요. 납부 끝. 2번 충당 퉁치는 거라 했죠. 제목만 보시면 돼요. 3번 부가 취소. 취소니까 법률행위가 무효가 돼서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된다. 4번 제척기간 만료 나오죠. 자, 그래서 그 제척기간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상속세 및 증여세 나오죠. 여러분 상속 증여는 무상승계이기 때문에 얘는 제일 길어요. 기본이 15년이야. 제척기간이. 왜? 무상으로 받았으니까 너는 내가 최대한 기간을 길게 가가지고 철저하게 세금을 걷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15년. 그러니까 얘는 단순 착오 등으로 과소신고한 경우만 10년이고 나머지 몽땅 15년 그러시면 되고요. 기타 국세 지방세 나오죠. 사기 등 10년. 넘어가시면 신고서 제출한 무신고. 그러니까 2번은 넘어가서 36페이지 있죠.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표 신고서를 제출하자는 경우 그랬죠. 근데 거기는 보면 가나다 있잖아, 가나다. 그죠? 근데 그것까지 지금 보지 마세요. 그냥 사기 등 10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신고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 안 한 경우 몇 년? 다 7년. 그 나머지 5년 이렇게 돼 있죠. 그 예외적으로 그 2번에 뭐 10년짜리 또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보셔도 돼요. 지금 안 보셔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취득세 신고를 안 하면 7년이잖아요. 무신고가. 근데 그 2번에 가번에 상속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여러분이 그러니까 상속을 받으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취득세 신고를 안 했어. 그럼 걔는 10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해가지고 취득세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니까 7년이죠. 근데 상속 증여를 받아가지고 취득세 신고 안 하면 10년. 왜요? 무상승계잖아. 그러니까 상속 증여 받으면 상속세, 증여세 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상속 증여 받으면 뭐도 내야 돼? 등기할 때 취득세 내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 증여세는 기본이 15년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여러분한테 등기할 때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걸 안 내버리면 걔도 몇 년으로 간다? 10년으로 간다. 왜요? 상속 증여는 길게 가겠다는 거야. 뭐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게 예외적으로. 근데 기본은 여기 아까 써드린 거 요거 정도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타는 원형이다. 그 다음에 5번에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뭐다? 소멸사유인데 37페이지 참고로 보충학습 있죠? 거기 보시면 납세 의무 소멸사유 제외라고 돼 있죠? 돌아가셨거나 부가가 철회되면 얘네들은 소멸사유가 아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 그죠? 그 우리 교재도 있죠? 그 37페이지 맨 밑에 예제 문제 있죠? 거기 작년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멸사유,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걸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나왔죠? 소멸사유 이거죠. 이거. 여기에 해당되는 몇 개냐? 이거 3개가 나왔었어요. 자,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립 언제 되고 확정은 언제 되고 소멸은 언제 되는 이렇게 정리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38페이지 4절에 조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 있죠? 여기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